오늘은 세 번째 시간 분수 공부하기입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우리가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네요. 부모님 안아드리기,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 고백하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 걸기,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기, 파란 하늘을 쳐다보기. 1시간에는 60개의 1분이 있죠. 하루에는 1440개의 1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하루에 1440번의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 얘기를 하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안 한 사람들이 핑계를 많이 대는 게 시간이 없어서 라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기회는 손해보는 것에 있다 그랬네요. 좋은 기회는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손해보는 일에 있습니다. 참된 영광은 손해를 겪은 뒤에 찾아옵니다. 지나보면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택해야 될 일들, 나에게 당장 이득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친구를 위해서 내가 조금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자기 희생이 뒷받침이 될 때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정말로 참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동물들의 수 헤아리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원주민들의 수 헤아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원주민은 2까지밖에 못 셌대요. 하나, 둘, 많다. 어떤 퀸즐랜드 원주민은 4까지 셌다고 그러네요. 1, 2, 2와 1, 2와 2, 그 다음에는 많다. 더 이상 못 센대요. 이거 보니까 좀 이진수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피그미족들은 6개까지 셌답니다. 아, 와,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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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6개까지 셌다고 그러네요. 염소와 나무는 것. 어떤 원주민은 8마리의 나무,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염소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눈금을 8개를 그었답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 눈금 하나, 염소 한 마리 눈금 하나, 제대로 다 왔군.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떤 족장은 돌멩이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다고 그러죠. 30명의 부하가 있는 족장은 부하들에게 돌멩이를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 걷어서 보관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 지파입에서 다시 하나씩 나눠주고 걷고 이렇게 부하가 제대로 모였는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파푸아 원주민은 신체를 이용해서 숫자를 헤아렸다고 하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리 1, 2, 3, 4, 5를 세고 그 다음에 팔목을 이용해서 6, 팔꿈치 이용해서 7, 어깨를 이용해서 8, 얼굴에서 14까지 반대 방향에서 또 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2개의 숫자를 세었다고 합니다. 이제 차츰 수가 발전해 갑니다. 우리가 앞서 다뤘던 게 주로 이제 정수 개념을 다뤘다면 이제는 그 개념을 유리수까지 확대를 해보기로 하죠.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상인이 물건을 팔고 있네요. 근데 생선 4마리를 우리는 두 사람이 나누고 싶어요. 생선 4마리를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4 나누기 2 해서 2가 됐습니다. 이런 형태의 개념을 우리는 정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불렀죠. 근데 생선이 3마리가 있어요. 그 3마리를 2명이 나누어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 우리 생선 3마리를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려면 3 나누기 2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2분의 3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한 마리와 2분의 1마리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분수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수는 달리 말하면 이제 유리수에 해당이 되죠. 실수 영역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리수 영역,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이 되겠습니다. 분수를 표기할 때는 우리는 짝대기를 하나 그어놓고 그 위에 값을 쓰고 아래쪽에 값을 쓰고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numerator,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디노미네이터 분모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둘이 다 모여서 프랙션 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수는 영어로 fraction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7마리 낙타라는 얘기인데요. 옛날 어느 노인이 17마리의 낙타를 유산으로 남긴 채 죽었습니다. 유언으로 낙타의 2분의 1은 장남에게, 3분의 1은 차남에게, 9분의 1은 막내에게 주노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들은 고민에 빠졌죠. 17마리의 낙타는 2로 나누어도 3으로 나누어도 9로 나누어도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낙타 한 마리를 몰고 지나가던 소년이 그러죠. 일단 제 낙타를 빌려드릴게요. 큰아들은 그러면 낙타가 이제 18마리가 됐죠. 큰아들은 절반이니까 18마리 나누기 9마리를 가지세요. 둘째 아들은 18마리에서 3분의 1이니까 3으로 나누어서 6마리를 가지세요. 막내는 그 9분의 1이니까 18마리를 9로 나눠서 2마리를 가지세요. 그랬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 낙타는 여기 한 마리 있잖아요. 18마리에서 9마리 빼고 6마리 빼고 2마리 빼고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남았더라. 여기 한 마리가 남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분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2, 3, 4를 통분을 하게 되면 2, 3, 9를 통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모가 18이 되겠죠. 그래서 18로 통분하게 되면 2분의 1은 18분의 9, 3분의 1은 18분의 6, 9분의 1은 18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합을 계산을 했더니 사실은 18분의 17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가득 찬 수가 아니라 17마리를 가지고 2분의 1로 나누고 3분의 1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17마리 2분의 1은 뭐 8.5마리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반올림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분수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법 체계를 다루었습니다. 진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익숙한 십진수, 기계에 익숙한 이진수와 16진수입니다. 16진수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숫자가 10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A부터 F까지 영문자를 차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네요. 십진수와 타진수 사이 관계는 우리 수의 확장법을 통해서 십진수를 다른 진법 체계를 십진수로 바꿀 수가 있고 나머지 법을 이용을 해서 십진수를 다른 진법 체계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진수, 팔진수, 16진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진수는 팔진수로 바꿀 때 소수점 중심으로 해서 3자리씩 묶으면 되고 16진수는 4자리씩 묶어주면 됐었죠. 8진수나 16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8진수는 한 자리를 3자리의 이진수로 16진수는 한 자리를 4자리의 이진수로 분할을 하면 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손쉽게 이진수, 16진수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컴퓨터에서 수의 표현 방법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수는 이진수로 표현한다. 음수를 나타내 줄 때 우리는 이의 보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수를 정의를 하도록 하죠. 분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배수, 공약수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공배수는 공통배수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는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가 효과적입니다. 공약수 중에서는 가장 큰 공약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최대 공약수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등치 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죠. 등치는 값이 같다 그런 뜻이죠. 크기가 같은 분수가 등치 분수입니다. 그리고 분수는 소수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분수, 대분수 그런 개념도 우리는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공통분모를 찾는 것, 분수를 비교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고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수와 소수의 부호, 연산에 있어서 부호를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 하는 것들도 우리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분수라는 용어이죠. 분수는 영어로 fraction이라고 나타냅니다.
이것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1보다 적은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피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피자는 한 판이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피자를 4토막을 냈고 4토막 중에서 3토막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을 우리 4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4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는 0.75라고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0.75라고 표시해 준 것을 소수 데시멀이라고 나타내 줍니다. 얘네들은 75% 이렇게 75%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얘네들을 백분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얘네들을 기수법 노테이션으로 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적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분수이죠. 이때 우리 가로바 위에 있는 것을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머레이트라고 그러죠. 가로줄 위에 표시를 해주게 되고 몇 조각을 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3이 분자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 분모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노미네이터. 얘네들은 전체를 몇 등분했나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아래에 존재하는 얘네들을 우리는 분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모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존재하는 막대를 분수막대, 프랙션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분자와 분모 사이에 존재하는 가로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1강에서 이야기했죠. 0으로 나누면 오류가 생긴다 그랬어요. divide by 0라고 그랬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용어를 더 정리해보죠. 인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factor라고 그러죠. 약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정수나 정식을 몇 개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각 구성 요소들을 우리는 인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 중에서 소인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라임 팩터라고 부르는데 이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우리는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포함 관계로 보자면 인수는 소인수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죠. 자, 여기에서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수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프라임 넘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읽을 때는 소수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소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수, 적은 수라고 할 때는 소수 그렇게 읽고 여기에 프라임 넘버 소수는 소수 그렇게 읽습니다. 이 소수는 인수가 1과 자신의 수밖에 없는 숫자들을 우리 소수라고 부릅니다. 소수의 예는 2, 2는 인수가 1, 2밖에 없죠. 3은 1, 3, 인수가 1,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죠. 4의 경우에는 4는 1 곱하기 4, 2 곱하기 2, 그래서 인수는 1, 2, 4가 있죠. 그래서 이 4의 경우에는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5는 1 곱하기 5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 소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이 소수는 우리가 특별한 숫자입니다. 자, 우리 인수, 소인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의 인수를 모두 표시하라 그랬네요. 12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의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수는 1, 2, 3, 4, 6, 12 총 이렇게 6개의 인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예제는 다음 중 소수인 것은 그랬어요. 소수에서 1은 인수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는 1, 2, 4 세 개의 인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수가 아닙니다. 7은 1, 7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36을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를 모두 구하라 그랬네요.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들을 이야기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36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9로 생각해 줄 수 있고 4는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3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6을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얘네들은 다시 말하면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부르고 이때 소인수는 2,
3 이 두 가지 값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죠. 최소 공배수는 줄여서 LCM이라고 부릅니다. Least Common Multiple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죠. 자, 이 최소 공배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공배수를 알아야 됩니다. 공배수는 두 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배수를 공배수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 공배수 LCM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3의 배수는 3, 6, 9, 12, 15, 16, 21, 24, 27, 3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5의 배수는 5, 10, 15, 20, 25, 30 이런 순서로 나가죠. 이때 공통적으로 3과 5에 공통적으로 있는 배수들을 봤더니 15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30이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는 15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15다 그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인수를 통해서 구해내는 방법이죠. 각 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를 소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동일한 소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수로 표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수에 있는 소수를 곱하되 공통의 소수가 있으면 지수가 가장 큰 소인수만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적인 표기 방법으로 변환해주면 우리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말로써 하니까 좀 그렇죠? 살펴보겠습니다. 2와 4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자 그랬네요. 자, 2를 소인수분해합니다. 2는 4 곱하기 3에 해당이 되겠고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40은 5와 8의 곱이 되겠고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래서 40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지수 표기로 하게 되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40은 2의 3승 곱하기 5죠. 여기서 봤더니 2라고 하는 소인수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이때는 얘를 무시하고 큰 지수를 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이 값들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값으로 구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120이라고 하는 12와 4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대 공약수를 알아보기로 하죠. 최대 공약수는 GCF라고 부릅니다. Greatest Common Factor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약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Common Divisor, Common Denominator라고 부르는 건데 두 자연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약수, 공통적인 인수를 우리는 공약수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공약수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18과 8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자 그랬네요. 18이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이니까 그 1은 그냥 빼도록 하고 2, 3, 6, 9, 18이라고 하는 약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84는 1 곱하기 84, 2 곱하기 42, 3 곱하기 28, 4 곱하기 21, 6 곱하기 14, 7 곱하기 12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약수들이 있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약수 2 공통으로 존재하죠. 3 공통으로 존재하죠. 6 공통으로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하면 최대 공약수가 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18과 84의 최대 공약수는 6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소수의 곱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동일한 소수가 여러 개인 경우 지수 표시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 수에 있는 공통 소수만을 곱하되 지수가 있으면 가장 작은 지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공통 소인수가 없다면 최대 공약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 표기 방법으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30과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30을 일단은 이제 그 분해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항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42도 같은 방법으로 나누면 2 곱하기 3 곱하기 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들은 여기에 2의 값이 공통으로 들어있고 3의 값이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래서 2 곱하기 3을 뽑아내면 얘네들이 최대 공약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수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의 1승, 3의 2승이 있다고 한다면 3의 1승만을 택해줘야 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15, 30, 4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각자 숫자에 대한 소인수 분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5는 3 곱하기 5이죠.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45는 3 곱하기 3 곱하기 5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3 곱하기 3 곱하기 5를 지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3의 2승 곱하기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을 찾아봤더니 3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래서 GCF를 계산을 하게 되면 3이 공통으로 들어있고 5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 3 곱하기 5, 15의 값이 GCF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10, 12, 1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각각에 대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봅니다. 10은 2 곱하기 5,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13은 1 곱하기 13밖에 없네요. 13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경우에는 GCF는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외에 서로 공약수를 가지 않는 2개 이상의 자연수를 서로 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 10, 11, 10, 12, 13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치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치 분수는 등치, 동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값이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equivalent fr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크기가 같은 분수의 집합을 우리는 등치 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등치 분수에서 기약 분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데 기약 분수라고 하는 것은 irreducible fraction,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분수를 기약 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자와 분모를 1 이외의 수로 나눌 수 없는 분수를 우리는 기약 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치 분수는 기약 분수에다가 분자 분모의 동일한 숫자를 곱함으로써 등치 분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등치 분수를 구해보라 그랬네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서 4분의 2도 2분의 1이 등치 분수입니다.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서 6분의 3도 등치 분수입니다.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서 8분의 4도, 분자의 분모에 5를 곱해서 10분의 5도, 분자 분모에 6을 곱해서 12분의 6도 2분의 1의 등치 분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 얘기들을 피자로 살펴보자면 절반이라고 하는 피자나 4토막을 낸 다음에 그 중에서 2토막을 택한 거나 6토막 중에서 3토막을 택한 거나 8토막 중에서 4토막을 택한 거나 이거 전부 같더라. 이런 것들이 등치 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분모가 12인 3분의 2 등치 분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차근차근 곱해보면 되겠죠. 3분의 2, 6분의 4, 다시 1을 곱했더니 12분의 8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12분의 8이라고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좀 더 한꺼번에 구할 때는 분모가 12이고 분모가 3인 사이에는 3에다가 4를 곱하면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분자에도 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4에서 12분의 8이라는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분모가 32인 등치 분수로 8분의 5를 변환하라 그랬네요. 자, 분모가 32가 되고 이쪽 저기 기약 분수에서 분모는 8이니까 8이 32로 되려면 4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각각 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2분의 20이라고 하는 등치 분수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약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약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자와 분모를 공통약수, 공약수로 나눠주는 것이 약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약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서도 한번 이야기했죠. 분자와 분모를 1 위의 다른 공통인수를 갖지 않도록 하는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차근차근 약분을 하다 보면 이제 기약분수를 구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분수는 가급적이면 기약분수로 표현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약분수를 구하는 절차는 일단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공약수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죠. 공약수가 1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것은 분자와 분모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 버리면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하나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최소로 10분의 8을 약분하라 그랬네요. 이건 달리 말하면 기약분수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약분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8을 나누어 보고 10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우리는 8에도 2가 포함이 되어 있고 10에도 2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GCF는 2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 분자 분모에 2를 나눠주면 5분의 4라는 결과 기약분수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24를 약분하라 그랬네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을 나눠보고 24를 나눠봤네요. 그랬더니 여기에 2가 한 개 들어있고 여기도 2가 들어있고 3이 들어있고 3이 들어있고 그러네요. 즉 GCF는 2 곱하기 3, 6의 값이 GCF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24분의 18은 분자 분모에 각각 6을 나누어서 4분의 3으로 만들어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4분의 3은 24분의 18의 기약분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소수를 분수로 변환해 보기로 하죠. 소수를 분수로 변환할 때는 소수점 이하 자리수만큼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분모에다가. 그리고 분자는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소수점 없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의 자리수 분의 소수점 없이 표시해 준 것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0.4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수로 바꾼다고 한다면 0.4는 소수점 이하 자리수가 한 자리죠. 그래서 10의 1성의 분모에다가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 위치에는 소수점을 띄워버리면 4가 남겠죠. 4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10분의 4 기약분수로 표시하면 아래 위로 2로 나누어서 5분의 2라고 표시하면 되겠네요. 0.075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죠. 그래서 10의 3성분의 75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0의 3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1000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우리 차근차근 나누게 되면 그 25라고 하는 값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분자는 3, 분모는 40이라고 하는 40분의 3이라고 하는 기약분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8분의 7을 소수로 바꾸라 그랬네요. 소수로 바꾸는 거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7 나누기 8을 하면 되죠. 자, 7을 8로 나눠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죠? 88, 64 6이 남나요? 8, 7이 56 4가 남나요? 5, 8, 4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0.875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예제 8번은 3과 5분의 1을 혼합소수로 바꾸어라 그랬네요. 3과 5분의 1은 3 더하기 2 나누기 5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 나누기 5를 하면 0.4가 나오겠죠. 그래서 3.4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예제 9번에서는 3분의 1과 11분의 4를 세 자리수 소수로 바꾸어라 그랬네요. 3분의 1은 1 나누기 3이죠. 0.333333 끝이 없이 나갑니다. 세 자리수 소수로 바꾸라 그러면 네 자리에서 반올림을 취해주면 되죠. 그래서 0.333 하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1분의 4는 4 나누기 11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나누게 되면 0.36363636 이게 반복이 됩니다.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0.364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소수입니다. 영어로 recurring decima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수점 이하가 계속해서 일정한 규칙으로 반복되는 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든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한 구간을 순환마디라고 쓰고 얘네들은 시작과 끝 위에 점을 찍거나 순환마디 위에 바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분의 4라고 하는 것은 0.44444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표시해 줄 때 0.4 위에 점을 찍거나 아니면 0.4 위에 바를 표시해 주거나 해주면 됩니다. 0.316, 316 이런 형태로 반복이 된다면 얘네들은 점점점 이렇게 표시하기 귀찮으니 0.316에 3의 위치에 점, 6의 위치, 시작과 끝에 점을 찍거나 아니면 0.316이라고 써주고 순환마디 316에다가 바를 붙여주는 방법을 사용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네요.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은 저기 도트를 쓰거나 바를 쓰게 되면 좀 더 손쉽게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밑에 써놓고 있습니다. 다음 가분수, 대분수입니다. 먼저 가분수, 대분수가 뭔지를 좀 정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가분수는 가짜분수입니다. 가짜분수.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그런 분수들을 우리 가분수라 그래요. improper fr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수, 대분수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가분수 형태로 바뀝니다. 즉 가분수는 정수나 대분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분수로 바꿀 때 몫은 정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분자로 들어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2분의 3, 3분의 7 이런 따위들이 이제 가분수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진분수입니다. proper fraction,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적은 수, 즉 1보다 적은 분수를 우리는 진짜 분수, 진분수라고 부릅니다. 2분의 1, 5분의 2 이런 것들이 진분수죠. 다음은 대분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mixed fraction인데 그 mixed는 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숫자들을 우리는 대분수 그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와 4분의 1, 5와 3분의 2 저런 것들이 대분수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예제에서는 가분수 3분의 15를 정수 혹은 대분수로 바꿔라 그랬네요. 자, 1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죠? 5, 3, 15, 5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0이네요. 따라서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해봤더니 몫이 5만 남고 나머지가 없더라. 5가 되겠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8분의 28을 대분수로 변환하라 그랬네요. 28을 8로 나누면 3, 8이 24 그리고 나머지가 4가 남네요. 따라서 우리 대분수로 변환하면 3과 8분의 4 이런 형태로 표시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과 8분의 4에서 8분의 4는 우리가 기하분수가 아니니 기하분수로 바꾸게 되면 3과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겠네요. 6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변환하라 그랬네요. 6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3인 형태로 바꾸면 우리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6과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3분의 6 곱하기 3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어요. 그래서 6, 3, 18, 18에다가 2를 더했더니 3분의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6과 3분의 2는 가분수로 변환하게 되면 3분의 20이 된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분모를 찾아보도록 하죠. 공통분모를 갖는 분수들을 우리는 유사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분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공통분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앞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따져봤는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줄 때 여기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공통으로 존재하는 얘네들이 최소 공배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12분의 5, 15분의 4, 8분의 3 이런 세 가지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들은 분모가 각각 다르죠. 분모가 각각 다르게 되면 우리가 연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덧셈, 뺄셈 연산이 힘들어요. 그래서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에 해당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12, 15, 8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인수분해를 하죠. 그 중에서 그 최소 공배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2에는 가장 큰 게 2의 3성, 3에는 그냥 3 한 개, 5 한 개 그러네요. 그래서 2의 3성 곱하기 3 곱하기 5가 LCM에 해당이 되고 120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와 비슷한 방법을 취해주는 겁니다. 자, 공통으로 나눌 수 있으면 일단 나눕니다. 8, 12, 15라고 하는 것에 2를 나누게 되죠. 2를 나누면 8은 2로 나눠서 몫이 4가 되고 12는 나눠서 몫이 2가 되네요. 15는 2로 나눠서 나눠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 15라고 그대로 둡니다. 다음 2를 한 번 더 나누죠. 그랬더니 우리 4는 2로 나눠지고 6은 3으로 나눠지게 되겠네요. 15는 2로 안 나눠지죠. 그냥 15로 두면 됩니다. 3과 15는 공통으로 3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3을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그랬더니 2는 3으로 안 나눠지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3은 1로 나누어서 내려오고 15는 3으로 나누어서 5의 값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눠주는 수와 아래 존재하는 수, 얘네들의 곱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5 이 값들이 LCM에 해당이 되고 똑같이 120이라고 하는 LCM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수 크기 비교를 해보기로 하죠.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분모가 같으면 곧바로 분자의 크기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분의 3과 7분의 5를 봤더니 분모가 7로 똑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분자가 큰 쪽이 큰 겁니다. 그래서 7분의 5가 7분의 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드릴의 직경이 각각 8분의 3인치, 16분의 5인치라면 어느 드릴의 직경이 더 큰가? 지금 분모가 8, 16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공통분모로 바꿔봐야 되겠네요. 지금 공통분모로 바꾸기 위해서는 LCM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을 8로 나눴더니 1이 되고 16을 8로 나눴더니 2가 되네요. 결국 LCM은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분의 3을 16분의 6으로 바꿔주고 16분의 15는 그냥 그대로 두죠. 그랬더니 분자 크기가 비교가 되네요. 따라서 8분의 3인치가 16분의 5인치보다는 크다라고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들어가겠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데 있어서는 통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통분은 reduction of common denominator라고 영어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우리 분모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분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를 구해야 됩니다. 그 공통분모를 구하는 게 통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공통분모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를 갖게 하여 그런 것들을 통분이라고 그랬죠. 통분을 한 다음에 분모가 동일한 상태에서 분자를 더하거나 분자를 빼주면 됩니다. 별것 없죠, 그죠? 자, CD가 0이 아닐 때 D분의 A 더하기 D분의 B라고 하는 것은 D분의 A 더하기 B하고 같더라. 이게 덧셈이죠. D분의 A 빼기 D분의 B라고 하는 것은 공통분모 D를 묶어놨더니 D분의 A 빼기 B하고 같더라. 그리고 C분의 A, D분의 B와 같이 이렇게 분모가 서로 다를 때는 CD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우리가 분자가 AD 더하기 BC 형태로 해주면 되겠고 같은 방식으로 뺄셈을 계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덧셈 뺄셈을 한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한다면 그 분수의 덧셈 뺄셈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분수 덧셈 개념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이렇게 세 토막을 내고 그 중에 한 토막을 취해주는 게 3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두 토막으로 내고 그 중에 한 토막을 취하는 겁니다. 3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요만큼이 3분의 1, 요만큼이 2분의 1을 더하는 건데 얘네들이 더했을 때 전체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그냥 이대로 두면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걸로 나누는 거죠. 자, 얘네들을 공통 형태로 나누려면 얘네들을 두 개씩 더 나눠주고 얘네들은 세 개씩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크기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3분의 1이라는 것은 6토막 중에서 하나, 둘, 두 토막에 해당되더라.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6토막 중에서 하나, 둘, 셋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에 해당되더라.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했더니 전체 6토막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토막이 되더라. 6분의 5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곧바로 분수의 덧셈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택하지 않으면 서로 비교하는 게 힘들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두면 되겠네요. 예제에서 다음 수식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첫 번째 예제는 9분의 4 더하기 9분의 5입니다. 얘네들은 분모가 서로 같네요. 따라서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8분의 7 더하기 12분의 5는 분모가 서로 달라요. 이 경우에는 LCM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됩니다.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소인수분해를 하면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이 세 개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4라고 하는 최소 공배수를 LCM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8분의 7 더하기 12분의 5라고 하는 것은 분모 공통분모 24를 택하게 되면 38이 24니까 7에 23을 곱해서 21이 나오겠네요. 12에다가 2를 곱하면 24가 되니까 5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1 더하기 10이 돼서 24분의 31이 됐습니다. 다음 8분의 9 빼기 5분의 4를 계산을 하네요. 8과 5는 기본적으로 분모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최소 공배수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5는 1 곱하기 5이죠. 그래서 이 세 개에다가 5를 곱해서 최소 공배수를 40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9 빼기 5분의 4라고 하는 것은 공통분모 40으로 해놓고 나면 5, 8, 40 따라서 9에도 5를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분의 4는 4에다가 8을 곱해서 31을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 빼기 31을 계산하면 되겠고 40분의 13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분의 7 빼기 5분의 1 요것 또한 공통분모를 구해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데 너무 쉽죠? 그냥 눈에 보이죠? 공통분모는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분의 7 빼기 10분의 2를 계산하면 되니까 10분의 5가 되겠고 결국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 2분의 1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분수의 덧셈입니다. 진분수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크기가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분수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만 따지면 별 것 없습니다. 자, 예제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을 구하라 그랬네요. 분모가 8로 동일해요. 그래서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은 8분의 4가 되겠고 약분을 해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에서는 32분의 5 더하기 16분의 3 더하기 8분의 7이네요. 이때 LCM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 너무 눈에 보이죠? 32가 LCM입니다. 따라서 32분의 5 더하기 32분의 6 더하기 32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 합했더니 32분의 39가 됐네요. 따라서 얘네들을 대분수로 1과 32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분수의 덧셈입니다. 대분수의 덧셈은 기본적으로 1보다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정수부를 가지고 있고 분수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는 정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에서 5와 3분의 2 더하기 7과 8분의 3 더하기 4와 2분의 1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분모의 그 통분을 하기 위해서 LCM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LCM을 계산을 해봤더니 2의 3성 곱하기 3에 해당돼서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는 5 더하기 7 더하기 4를 따로 계산하고 3분의 2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을 따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요 분수 부분은 공통분모가 24이니까 24로 통분을 하게 되죠. 그러면 3분의 2는 24분의 16, 8분의 3은 24분의 9, 2분의 1은 24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합쳤더니 24분의 37이 되네요. 이것 또한 가분수네요. 그래서 1과 24분의 13으로 바꿀 수 있겠고 1은 정수부이므로 17과 24분의 13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분수의 뺄셈입니다. 진분수의 뺄셈은 기본적으로 덧셈 과정과 매우 유사하죠. 공통분모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끼리 뺄셈을 수행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8분의 3 빼기 32분의 7 이것 또한 공통분모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것은 2의 3성, 32라고 하는 것은 2의 5성이니까 LCM 최소 공배수는 3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분의 3 빼기 32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32분의 12 빼기 32분의 7과 같죠. 따라서 32분의 5가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분수의 뺄셈입니다. 대분수의 뺄셈도 대분수의 덧셈과 비슷한 과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수끼리 뺄셈하고 분수끼리 뺄셈하면 되겠네요. 15와 8분의 1 빼기 4와 2분의 1을 계산해보라 그랬네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분모가 봤더니 8과 2네요. LCM은 8인 거 금방 눈에 보이죠? 그래서 15와 8분의 7 빼기 4와 2분의 1은 15에서 4를 뺀 정수부를 따로 계산하고 8분의 7 빼기 2분의 1 그 분수 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15 빼기 4를 하면 11이 남겠고 8분의 7 빼기 2분의 1은 공통분모가 그 8이기 때문에 8로 통분하게 되면 7 빼기 4가 분자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과 8분의 3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18과 2분의 1 빼기 15와 4분의 3을 계산해 보라 그랬네요. 자, 이 경우에는 그 2분의 1보다는 4분의 3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에는 17과 4분의 16, 그 다음에 빼기 15와 4분의 3이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7에서 15를 빼므로써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분의 6에서 4분의 3을 빼서 4분의 3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뺄셈 영역의 분수가 더 클 때는 하나를 이렇게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5와 3분의 1 빼기 27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이것은 그냥 뭐 간단하네요. 3분의 27이라고 하는 것은 27과 3분의 0이죠. 그래서 그냥 그 정수 부분만 뺄셈을 해주면 되겠네요. 45에서 27을 빼서 18이 남고 3분의 1은 그대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